송생과학입니다. 오늘은 열 에너지가 방출되는 상태 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오렌지가 얼지 않도록 나무에 물을 뿌리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농사를 망쳐서 실성을 해서 물을 뿌리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나무에 뿌린 물이 얼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하고 이때 주위에서는 열 에너지를 흡수하므로 오렌지가 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얼면서 오히려 안쪽에 열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오렌지 자체가 얼지 않도록 도와준다라는 건데, 이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물질의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열 에너지 방출의 관계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물질의 상태 변화 시 온도가 일정한 이유를 상태 변화 과정에서 출입하는 열의 에너지와 관련지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 고체에서 기체로 일어날 때에는 열 에너지 흡수가 일어난다고 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기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고체, 기체에서 고체로 일어날 때는 열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즉, 음고, 액화, 기체에서 고체로 승화가 일어날 때에는 열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위를 지금 고양이가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강물이 얼 때 물의 온도는 계속 낮아질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기온이 낮아지면은 강물의 온도는 내려가다가 강물이 어는 동안에는 열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상태 변화하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현상을 우리가 응고라고 했었고요. 이때 열 에너지 방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응고열 방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액체를 냉각하면 온도가 낮아지다가 응고하고요. 어느 동안에는 온도가 낮아지지 않고 일정해지게 됩니다. 옆에 얼음 정수기가 있는데요. 이 얼음 정수기가 얼음이 만들어질 때에는 온도가 일정해지다가 이제 이 얼음이 계속 차가워지게 되면은 조금 더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보통 액체 로르산은 이제 교과서에서 많이 보여주게 되는데요. 로르산을 냉각하면은 고체 상태로 응고하게 됩니다. 자, 로르산이 응고되기 시작하는 온도는 약 43.2도입니다. 액체와 고체가 공존하는 공간에서는 이렇게 온도가 일정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어느 동안에는 입자 배열이 규칙적으로 변하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액체가 얼어서 고체로 상태 변화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보고 우리는 어는 점이라고 합니다. 얼기 시작했다고 해서 어는 점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보통은 열 에너지가 방출될 때 한 가지 상태로만 존재하고 있을 때는 온도가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두 가지 상태가 공존하고 있을 때에는요, 이렇게 온도가 일정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액체에서 고체로 상태 변화하는데 열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가 녹는 점하고 어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는 점의 수치와 녹는 점의 수치가 동일하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액화가 일어날 때에도 열 에너지가 방출하게 됩니다. 이때를 보고 우리는 액화열 방출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기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액화라고 합니다. 이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보고 우리는 액화점이라고 합니다. 기체에서 고체로 승화가 일어날 때 열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이때 우리는 승화열 방출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기체에서 고체로 상태 변화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보고 우리는 승화점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나뭇가지에 이렇게 하얗게 뭔가가 달라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승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체에 있는 수증기가 나뭇가지에 달라붙으면서 승화가 일어나서 고체로 변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열 에너지 방출 용어를 정리해 볼 텐데, 액체가 어느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보고 우리는 어는 점이라고 합니다. 액체가 응고할 때 방출하는 열 에너지를 보고 우리는 응고열 방출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기체가 액화할 때 방출되는 열 에너지를 보고 우리는 액화열 방출이라고 하고요. 기체가 고체로 승화할 때 방출하는 열 에너지를 보고 우리는 승화열 방출이라고 합니다. 승화가 잘 구별이 되지 않을 텐데,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거는 열 에너지 흡수죠. 그리고 기체에서 고체로 갈 때는 열 에너지 방출입니다. 승화열 흡수랑 방출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물이 어느 동안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응고, 액화, 승화가 일어날 때, 특히 기체에서 고체로의 승화가 일어날 때는 열 에너지가 방출되게 됩니다. 이 열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입자의 움직임이 둔해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입자가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고 입자 사이의 거리도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분석해 보고자 하는데, 기체를 냉각하면 액화와 응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에는 온도가 일정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기체에서 액체로 변할 때 열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액체에서 고체로 변할 때 열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태 변화하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황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액체로를 사는 냉각 곡선으로 물질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면은 몇 개 구간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액체에서 출발하죠. 액체 상태에서 온도가 내려가고 있죠. 첫 번째 구간이고요. 고체와 액체가 공존하는 구간이 있죠. 두 번째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체 상태에서는 또 온도가 내려가고 있죠. 세 개의 구간으로 나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액화 응고가 일어날 때 입자 배열과 운동 변화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방금 전에도 말했듯이 입자 배열이 점점 규칙적으로 변하고 있고요. 입자의 운동이 점점 둔해지고 있고, 그리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은 결국에는 열에너지 방출이 일어날 때의 상태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응고 액화 기체에서 고체로 승화가 일어날 때는요, 물질이 주위로 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 입장에서는 갑자기 열 에너지를 받았으니까 주위의 온도는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글루 안쪽에 물을 뿌리면은 물이 얼어붙으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방출된 열 에너지에 의해서 이글루 안쪽이 바깥쪽보다 더 따뜻해지게 됩니다. 바깥쪽은 영하 30도잖아요. 그러니까 얼어 죽겠지만 영상 5도 정도로 유지된다면은 그래도 바깥쪽에 있는 것보다는 안쪽에 있는 게 조금 더 따뜻함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무더운 여름날 냉방이 잘 되는 곳에서 바깥쪽으로 나오게 되면은 후덥지근함을 느끼게 됩니다. 바깥쪽에서 이제 차가운 피부에 닿아서 이제 수증기가 액화를 하게 되는 거고요. 수증기가 액화하게 되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피부 쪽으로 열 에너지를 전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후덥지근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액화열이 방출될 때에는요, 기체와 액체 상태가 공존하게 됩니다. 기체에서 액체가 될 때 물질의 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기 때문에 주위의 온도는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응고열이 방출될 때에는요, 액체와 고체 상태가 공존하게 됩니다. 액체에서 고체가 될 때는요, 물질의 열 에너지가 방출하기 때문에 주위의 온도는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열 에너지가 방출될 때의 변화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열 에너지 출입을 살펴봤을 때는요, 지금 방출이 되고 있죠. 입자의 운동성은요, 점점 둔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입자의 배열은 불규칙적이다가 점점 규칙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입자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고체로 변할 때에는 주위의 온도가 높아진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입자의 배열은 규칙적으로 변하게 되죠. 기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고체로 갈 때는 규칙적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액체를 냉각하여 고체로 상태 변화하는 동안 온도는 일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태 변화할 때 열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질이 어는 동안 주위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물이 얼어붙게 되면은 안쪽으로 열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주위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글루 안의 온도가 무려 5도씨까지 올라간다고 방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림은 어떤 기체 물질을 냉각할 때의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A가 기체, C가 액체, E가 고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시간이 지나도 물질의 질량은 일정하다. 그렇죠. 밀폐되어 있다면은 질량은 일정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입자의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은 ACE다. ACE는 한 가지 상태로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말이고요. B와 D 구간에서는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 맞는 말이죠. 상태 변화하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C 구간에서는 물질은 고체 상태가 아니라 액체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이번엔 옳은 것입니다. 분수대 옆에 있으면 시원해진다. 이거는 기화열 흡수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을 포장할 때 드라이 아이스를 넣는다. 고체에서 기체로의 승화기 때문에 승화열 흡수입니다. 그래서 틀리고요. 여름철에 도로에 물을 뿌리면 주변이 시원해진다. 이것도 기화열 흡수이기 때문에 틀린 말이죠.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넣으면 음식을 차갑게 보관할 수 있다.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거죠. 융해열 흡수이기 때문에 4번도 틀립니다. 답은 5번이겠네요. 추운 날씨에 오렌지 나무에 물을 뿌려서 오렌지의 냉해를 막는다.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면서 응고열 방출을 하죠. 오렌지 쪽으로 응고열 방출이 되기 때문에 오렌지 입장에서는 열 에너지가 공급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렌지가 얼지 않도록 막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열 에너지가 흡수되고 방출되는 현상을 이용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바.